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메타버스 PM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오석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WBS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 PM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전문 PM 교육과 컨설팅 업체 PM펍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캐롤라인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겸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발표의 순서는요.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세 번째는 PM 시뮬레이션 활용 방안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메타버스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메타, 즉 초월, 그리고 유니버스, 즉 유니버스에서 나온 버스, 그래서 세상과 우주를 의미하는 이 세상과 우주를 초월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세상 너머의 어떤 세상 또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그 무언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연장된 세계, 또 확장된 세계라는 의미로도 메타버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소통과 참여의 개념으로 해서 어떤 쌍방향 콘텐츠가 이 메타버스 안에서 존재하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처럼 경제, 사회, 어떤 문화적 행위를 하는 그런 3차원 가상 세계로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이미 2006년에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4분면, 여기 보시면 4분면으로 나누어져 있죠. 어떤 기준으로 이 4분면을 나누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 정보를 덧입히는, 즉 현실 세계에 가상 정보를 증강시키는 형태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위에 증강현실과 라이프로깅이라는 것에서 나타나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가상 환경에다가 아예 완전히 가상 환경에다가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형태. 자, 이것이 이제 거울 세계와 가상 세계의 형태입니다.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뭐 외부적이냐 환경적인 정보 또는 내부적이냐 개인적인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줄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증강현실, 포켓몬고로 대표되는 증강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이 있고 여기에 가상세계가 덧입혀지는 형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쇼핑하러 가는데 그 쇼핑 그 품목들이 가상적으로 그 품목이나 가격들이 뜨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실 세계에 이러한 판타지가 입혀진 것이죠. 자, 다음은 라이프로깅입니다. 라이프와 블로깅의 합성어인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SNS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뭐 애플워치나 삼성워치처럼 그 안에서 나의 의료 데이터들, 바이오 데이터들을 의료기관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도 결국 이 라이프 로깅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가상세계입니다. 자, 이것은 완전히 현실 세계와, 즉 디지털 세상이 되는 거죠. 현실 세계와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디지털 상에서 만들어진 세상, 가상세계입니다. 여러분들께 잘 아시는 로블록스, 이건 게임으로 대표되죠. 그리고 제페토, 또 게더타운이라고 해서 교육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교육과 이벤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더타운.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가상세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거울 세계가 있습니다. 이 거울 세계라는 것은요,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 즉 디지털 공간에다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겁니다. 이걸 거울 세계, 즉 현실의 거울처럼 현실을 거울에 비춰놓은 디지털 세상이라는 개념이죠. 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맵 같은 경우도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 상에서 옮겨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거울 세계. 그리고 어스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구를 디지털화해서, 그러니까 또 하나의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지구의 부동산들을 팔아먹는 이런 좀 봉이 김선 21세기의 봉이 김선달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결국 이 우리가 거울 세계의 대표격이라고 한다면 바로 디지털 트윈이 되는 것이죠. 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 상에서 쌍둥이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사물을 컴퓨터 상에서 디지털적으로 동일하게 가상 모델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특히 GE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이 GE에서 만든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상에서 현실과 똑같은 사물이 구현되어서 동작 상태들에 대해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뭐랍니까?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서 이것을 다시 사물의 쌍둥이에게, 그러니까 현실에서 작동하는 물리적인 사물에게 다시 적용하는 그러한 기술을 말합니다. 자, 아까 GE라고 말씀드렸죠. GE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여기에서는 전 세계 민간 항공기 그리고 군용기들의 항공 엔진들을 만들고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일들을 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항공 엔진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유지 보수하는 일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일일이 물리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디지털 세계에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놓고 거기에서 각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정비 부품들이 필요하죠. 그 부품들에 대한 재고들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 분야가 항공기 엔진에서 어떤 머신을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차량 운행 또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더 발전되어서 이제 복지나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 디지털 트윈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언제 어디서나 진행 관련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 본사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새로운 진행도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디지털 트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물리적인 사물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모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환경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시뮬레이션을 현실에서 직접 적용한다 그러면 현실에서 직접 적용할 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하는 분야들이 어딘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시뮬레이션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행 시뮬레이션입니다. 그죠? 이런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들이 실제 비행기를 조종해서 비행에 대한 경험도 쌓지만 비행 운행 시간도 쌓지만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행을 해도 지금은 똑같이 비행한 것과 똑같은 시간을 인정을 받고 있죠. 그만큼 이 비행 시뮬레이션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또 이 시뮬레이션 분야가 의학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부라든지 아니면 실제 병자에 대해서 다뤄보는 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쟁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일으켜서 뭔가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 이 전쟁 분야에서도 이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워게임의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정보, 우리의 정보,
각 군사 정보들을 입력해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일으켜보죠. 그 안에서 승패가 나뉘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뮬레이션의 지금 현재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프로젝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왜 프로젝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리허설 없는 실전들의 연속이죠. 자, 그런데 잘못된 의사결정 한 번이 결국 몇 천억, 몇 조가 되는 프로젝트를 위기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프로젝트의 관리자가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험이 많지 않은 프로젝트 관리자는 매일매일이 벼랑 끝이죠. 벼랑 끝에서 이런 실전의 리스크, 실전 프로젝트의 리스크 속에서 늘 불안해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 이들에게 경험을 주고 싶지만 현실 속에서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실의 프로젝트에서 똑같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파일럿처럼, 우리가 전쟁 시뮬레이션처럼, 의과대학, 의료인에 대한 시뮬레이션처럼 프로젝트 관리자에게도 충분히 경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활용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PM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어쩌죠? 이런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를 마음 놓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을 미리 체험해보고 리스크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전처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원하는 대로 쌓아나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PM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게임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뮬레이션을 게임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게임은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재미라는 요소가 있죠. 그죠? 재미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게임은 게임에 임하는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게임을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은 동기유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게임 안에는 경쟁과 보상이라는 그런 특성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쟁과 보상 심리 때문에 사용자들이 게임에 대해서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게임이 주는 이러한 경쟁과 보상과 재미라는 요소를 시뮬레이션에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에 임하는 사용자들이 몰입과 능동적인 참여와 동기유발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의 개념은 이러한 게이미피케이션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감 테크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것은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제기된 개념인데요. 실제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상의 세계이지만 현실과 똑같은 완전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실제감 테크이고요. 따라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되긴 하지만 사용자가 실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 어떻게 돼요? 가상 공간에서도 현실과 같은 어떤 재미를 유지하고 증감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몰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감 테크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동시성입니다. 즉, 현실의 시간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체험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성인데요. 직접적으로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사용자가 실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집중해야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 시뮬레이션도 이런 두 가지, 실제감 테크의 두 가지 개념인 동시성과 체험성을 기반으로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 PM 프로젝트 관리 시뮬레이션의 어떤 적용 사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관리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게이미피케이션 개념이나 또는 실제감 테크의 개념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번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게임인데요. 자, 여기에 보이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누구나 접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형태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입니다. 예, 태스크가 우리가 시작과 끝까지 합쳐서 7개의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주짜리고 그리고 4명의 리소스, 4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짓이 주어져 있죠. 이건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 리소스, 일적 자원들을 각각의 태스크에 할당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용과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체크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예, 아주 이제 초보적인 형태의 게임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그 프로젝트 관리 시뮬레이션은 이제 좀 메타버스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예, 이거는 시멀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스위스 PM 전문 업체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바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 데모를 즐겨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PM 오피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PM 오피스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비서가 와 있죠. 비서가 수행해야 될 업무.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메일도 와 있고 전화도 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각의 프로젝트 관리 지표들, 뭐 코스트에 대한 지표, 일정에 대한 지표, 리스크에 대한 지표, 퀄리티에 대한 지표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요, 실제 WBS를 만듭니다. 그죠? 예, 각각의 시나리오들이 있고 WBS들을 직접 만들고 거기서 이제 액티비티까지 생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엔 뭘 할까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원들, 실제 자원들이 있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실제 자원들을 만들어져 있는 WBS 액티비티에다 할당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할당 중에 있습니다. 다 할당이 되지 않았고, 자, 이 화면은 이제 할당을 하는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프레드는 1번 태스크, 1번 액티비티에 지금 할당이 돼 있죠.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액티비티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각각의 자원들, 그 인적 자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 가용 자원인지, 뭐 휴가 중인지, 병가 중인지, 훈련 중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이 해당 인원들을 프로젝트에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은요, 자, 이렇게 인원들을 프로젝트 액티비티에 할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액티비티별로 지금 액티비티를 17개 액티비티를 지금 설정을 했죠. 자, 그 안에서 각각의 액티비티에 어떤 자원들이 할당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전체 인적 자원들을, 인력들을 다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목표한 계획보다는 지금 약간 지연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전체적인 인력들을 제대로 할당하게 되면 충분히 이 목표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액티비티의 상관관계들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예, 액티비티 WBS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구성하고, 그리고 인적 자원들을 할당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 그림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제 인적 자원들이 할당이 되고, 그리고 WBS를 만들고, 상관관계를 구성하고, 인적 자원들을 할당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고, 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간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의 크리티컬 패스, 이 빨간색이 크리티컬 패스죠. 이 크리티컬 패스까지도 알 수가 있고, 자, 보시면 1번부터 시작해서 17번까지 액티비티들이 전부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전체로 시뮬레이션 준비 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자, 이번 과정은 뭡니까? 이렇게 할당까지 했으면 이제 비용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1번부터 17번까지, 그리고 각각의 코스트, 계획된 코스트들이 이와 같이 할당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플랜을 짜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시멀 트레이닝을 가지고
전체적인 WBS와 인력을 할당하고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을 뽑아내고 그리고 코스트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짜면 그 이후에는 이제 실행이 가능한 거죠. 실행을 통해서 이제 실제 그 안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리스크가 발생하고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퀄리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PM은 실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이 게임 안에서 당신은 이 게임을 수행하는 사람은 PM으로서 그 순간마다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다시 온타임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더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프로젝트 관리의 시뮬레이션, 적용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제 메타버스 상하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디지털 트윈 그리고 그 디지털 트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시뮬레이션 그 시뮬레이션은 현실 세계 속에서 수행하기 힘든 내용들을 가상 세계에서 모의적으로 수행하고 거기에서 결과값을 얻는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프로젝트 사항도 마찬가지다. 프로젝트 사항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수행하기 힘든 실제 적용하기 힘든 요소들을 가상의 환경으로 가져와서 자, 여기에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툴들, 그러한 시뮬레이션 도구들이 현재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형태부터 이와 같이 메타버스에 가까운 굉장히 발전된 형태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발전된 형태에서 보면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듯이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해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 시뮬레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과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더 크게 뻗어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더 많은 경험들을 이 프로젝트 관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높여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